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변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히 꺼내는 시간인데요. 이 누구나 인터뷰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로 신청해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가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남양주 대표님이시죠. 네, 이상우님께서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 나오시는 분들께 항상 자기소개를 직접 하시라고 먼저 부탁을 드려요. 혹시 제가 조사한 것 중에서 말씀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까 봐.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왔습니다. 별내동에서 가족들과 줄루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남양주 기후예산 감시센터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네. 더 있더라고요. 네. 국내 최초 협동조합 맞습니다.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있던데 이게 네. 뭐 숨기고 싶은 거여서 아니,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아니죠? 농담입니다. 네. 그 이걸 보고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세우는 건 많이 봤는데 네. 국내 최초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라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 보통 알고 계시는 조합 아파트하고는 다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이거든요. 네. 그 사업체로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파트를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직간접적으로 지금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입니다. 아,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한 분들만 사는 네, 거예요? 조합원들이 입주민이십니다. 아. 8년 임대 아파트로 지금 입주한 지 3년 돼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8년 임대가 끝나면? 아직 그 이유는 결정된 건 없는데요. 네. 가급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렴한 주거비에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예전에 우리 임대 아파트들 정부에서 지었던 것들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아무래도 입주하는 분들의 그 소망이나 이해관계 이런 걸 맞습니다. 반영해서 설계를 맞습니다. 하셨나요? 주민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을 아파트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카페, 도서관, 목공실, 텃밭, 공유 부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운영할 때 조합원들,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내셨고요. 그에 따라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즐기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네네. 그럼 이게 최초의 사회적 맞습니다. 협동조합 아파트면 국토부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지금 최초이고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 위스테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위스테이 지축 고양시 삼성동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 하나가 더 있는. 네네. 아, 제가 요새 집에 관심이 많아서 네. 지금 이 질문을 계속할 게 아닌데 여기에 맞습니다. 멈췄습니다. 네네. 기후와 환경에 네. 관심을 갖고 이제 네. 활동을 하신 분으로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네네. 우선 선생님 이중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가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이 네. 4부 인터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단 먼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개인이 여기에서 참여하고 뭔가를 실천하는 활동들이 손수건 갖고 다니고 텀블러 갖고 다니고 플라스틱 줄이고 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지만 과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뭔가 바꿔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 우울감들도 네. 또한 있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를 들었는데 네. 탄소 중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 네, 2030년, 2050년 목표가 있는 활동이지만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자. 그리고 차라리 잘 적응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우울감이나 좌절감보다
또는 절망보다 희망 또는 우리의 계획을 좀 실천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오히려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기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좌절감이나 어떤 포기하지 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주변 뭐 가족이나 아니면 속해 있는 단체 아니면 기관들 또 정부까지도 나서서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위기 대응 극복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좌절하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적응하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생각을 않겠나. 하고 네.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네요.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적응 이 얘기를 다른 분들도 아 이게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였구나 하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이런 기후 위기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들을 보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수년 전부터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를 듣게 되었고, 툰베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네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죠. 예. 네, 툰베리가 저희야 이제 뭐 핵발전 사고, 일본의 핵발전 사고, 네. 지금 뭐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큰 문제이지만 저희야 이제 이미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사실 이제 뭐 그런 책임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사실 우리 후대들은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책도 읽고 모임도 나가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죠. 진짜 지금 10대, 20대들을 딱 보면 아 정말 이 앞세대가 무책임했다 하는 미안해요. 생각이 확 네, 들죠. 네, 네, 네. 진짜.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가도 될까요? 남은 시간 이제 네.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환경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게 뭐 텀블러 쓰기, 일회용품 덜 쓰기, 안 쓰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선생님은 최근에 그러면 이것만큼은 한번 습관을 바꿔보자 하신 게 네. 어떤 게 크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자전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네네. 올해 초에 자전거를 이제 하나 장만을 하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게 사실 뭐 제 건강, 몸을 위해서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사실 자전거 이동과 수송의 분야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인 탄소 배출 분야로 보면 에너지 다음으로 이동과 수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동이 또 특히 신도시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 이런 게 별로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자전거 타기 되게 좋고 하천이 있는 하천변으로 이제 레저용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별내동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 상황을 가급적이면 이제 걸어 다니고 막 다니다가 네.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내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갈 때는 기차라든지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자전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채식에 대한 사실 비건 도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네. 평생 식습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침 식사만이라도 채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이제 시작한 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며칠 안 됐습니다. 작심삼일을 통과하셨네요. 그래도 도전만 하다가 네,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한번 아침만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비밀이 아니라면 아침 채식 메뉴가 어떤 건가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들으니 너무 많은 또 손이 많이 가게 하면 또 그렇죠. 관리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집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이제 야채와 과일을 좀 사다 놓고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뭐 바나나, 그다음에 과일은 요새 뭐 샤인머스킷 같은 오늘도 네. 이제 샤인머스킷을 먹었고, 그다음에 두부를 먹고 두유를 이제 먹었는데 단백질을 좀 골고루 섭취하시네요. 네, 해야 되지 단백질. 않을까 예. 싶었는데 또 제가 페북에다 이런 걸 또 올렸더니 네. 또 패친 분께서 낫또를 좀 먹어봐라 이런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식 발효, 청국장 예, 낙도요. 발효된. 아.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이제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메뉴는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아침 식단 그런가요?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먹는 게 어쨌든 제일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그 어떠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참 인터뷰가 재밌으시죠?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인터뷰를 위해서 중간에 잠깐 음악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승훈 님 노래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네, OBS 교통상황실에서 교통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트레일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차로 혼잡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예요. 화물차 트레일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차로 혼잡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소식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의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 보면 그 선생님께서 자전거와 채식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타셨나요? 어릴 때야 뭐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아. 탔다가 뭐 저희 아이들 클 때 또 자전거 가르치느라 가르치면서 또 그때 좀 타고. 탔다가 통 안 탔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하시면서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재밌잖아요. 네, 이게 또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네.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 혼자 타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네. 또 별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자전거 축제, 자전거 아카데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사시는 곳도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네. 자전거도 주민 축제로 기획을 하고 계시고 정말 지역 활동가라고 마을의 해도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타면 동네에서 네. 굉장히 뭐 어머니들도 여성분들도 시장 볼 때 편할 것이고 아이들도 뭐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할 때 편할 텐데 네. 사실 그렇게 쉽게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불안해서죠. 안전 자전거 길이 맞아요. 따로 마련돼 있지 맞아요, 않기 맞아요. 때문에 예. 차가 옆에서 막 바로 그 지나가고 저희 동네는 자전거 길이 있는데 가다가 끊겨요. 맞아요. 심지어 그렇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려고요. 네. 조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네. 안전한 자전거길을 좀 만들게 한다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자전거 길인데 막혀 있거나 네, 네. 관리가 잘 안 돼서 뭐 구멍이 구멍이 생겨 있거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어떤 상인분들이 거기서 이제 적체 짐들을 쌓아놓아서 또는 차가 멀쩡하게 차가 거기를 점령하고 네, 있거나 네,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 아이들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동네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아파트에 보면 안 타고 이렇게 먼지 그득 쌓인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탈 수 있게끔 해놓고. 안내도 해드리고 아니면 안 타시겠다라고 하면 그 기증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공유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런 활동도 지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동네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사는 게 참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같이, 네. 자전거들 막 모여 있어요, 진짜. 네, 네, 안 네, 쓰고 네. 안 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 네. 건지 모르겠고 이런 예, 게.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 계시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버스 타거나 자전거 타고 지하철 타기에 이 연결망이 잘 돼 있는 편인가요?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탄소 중립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예. 그냥 이게 편하게 탄다 수준에서 조금 더 차량 사용을 억제하고 네. 자제할 수 있도록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에 대해서 네. 이제 아까 아침 식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채식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실 때는 어떤 뭐 탄소 절감 때문에 하셨겠지만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셨겠지만 이게 가족분들은 어떠신지 아직 또 가족들까지 전체 확대하지는 못했고요. 네. 워낙들 또 저희 생활 패턴들이 이제 다 다 달라서 달라서 사실 각자 원하는 대로 네,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뭐 충분히 네. 뭐 같이 먹을 때는 이제 그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것도 뭐 공부를 해서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고 이제 결심하게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완전 비건이신 분들도 뭐 영양 섭취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한 발 두 발 나가는 초보자이니까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조리하기가 쉽고 그래서 급식에 육식 반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조리하기도 쉽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뭐 풀떼기는 잘 안 먹고 이러니까 빨리 맛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한 끼 정도 먹는 식사들을 채식은. 채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나의 실천적인 활동들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누구나 도전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12년 차 비건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지금은 완전 비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아닙니다. 앞에서 아닙니다. 주눅을 제가 정말 이거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 집에서 저밖에 안 해요. 저희 아, 가족들 중에서. 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산 증인. 비건을 해도 건강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혼자서 아침을 직접 차려 드시니까 가족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원래 아침 당번입니다. 항상요. 네. 그 이렇게 활동을 지역에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지금 하시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거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의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 여러 활동가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되어서 다른 기후 위기 비상행동. 네, 기후위기 공식 명칭은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이라고 네. 만들어서 다른 경기도에도 비상행동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지속가능 협의 중심으로 기존 단체들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데가 없어서 자생적으로 조직을 좀 만들었고요. 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3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에 골프장 생기는 것도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산소중립 조례를 만드는데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거나 시의 공무원들이 행정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시민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준비를 해서 작년 겨울에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6,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가고 의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거기 시스템도 좀 안 잘못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늦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1월달에 엄동설안에 진짜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5천여 명 정도 서명을 받았어요. 와. 근데 어쨌든 이제 목표 수에는 미달이 되어서 바라는 실패를 했지만 네네. 근데 그래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주민들의 활동들을 잘 받아줘가지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올해 탄소중립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비록 우리 활동은 실패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름 반향을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 다 남양주에서 됐나요? 남양주에서 더 활발한 활동. 네.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남양주 대표 이상우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일안에 될지도 몰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